네,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저는 6년 차, 7년 차 유튜버예요. 제가 올해도 해먹었다 진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말 많은 소녀까지 해서 채널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비슷하게는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입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그 정도의 막 핵셀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업계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그 정도의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같이 스케줄을 하니까 사실은 궁금하다기보다는 이번에 넷플릭스의 그 셀럽 브리티, 그거를 보는데 약간 저 진짜 비슷한 게 좀 있구나. 그거구나. 사실은 이제 내 삶에서 그 셀레브리티랑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인들이겠지. 진짜 완전 현실이랑 완전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그런 인플루언서 사람들은 그런 또 셀레브리티를 보면서 이거 완전 현실 고증 제대로인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비결. 제가 원래 이제 그 말 많은 소녀 인스타그램이 있었는데 그때가 5,000명 정도 됐었나? 그러니까는 기존의 말 많은 소녀를 아시는 분들이 타고 가서 팔로우 해주시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2만 명 정도로 한 급상승을 했고, 한 2만 명 될 때까지 2달이 채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기준으로 2만 명 팔로워는 돈을 크게 벌 수도 없고 그렇게 유명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팔로워 2만 명으로 이게 뭔가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셀레브리티의 K는 달고 하니?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K를 다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10,000명이 넘는 순간 그런 뭐 협찬이라든가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10,000명 넘었으면 좋겠다, 한 2만 명은 넘었으면 좋겠다, 뭐 5만 명은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본 계정이야 그냥 차곡차곡 뭐 별다르게 제가 뭐 팔로워를 막 확 늘린 적이 없어가지고 비결을 몰랐어요. 근데 부계를 만들 때는 사실은 말 많은 소녀의 어떤 팔로워를 늘리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게 좀 맞아 들어갔었거든요. 진짜 돈 많이 내고 강의를 들어도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내 캐릭터를 조금 담을 수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면서도 사람들이 반복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거를 릴스로 만들어서 좀 정기적으로 올리면 팔로워가 급증합니다. 릴스를 비슷한 형식으로 책 소개해주는 걸로 올리고 나서부터 팔로워가 급증을 했고, 팔로워가 멈춘 시점은 그 릴스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게으르게 올린 다음부터는 팔로워 급증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참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렸을 때는, 그때는 팔로워가 확 증가를 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팔로워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릴스 같은 거를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릴스는 맨날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 아닌가? 이거 봤던 거 아닌가? 하기 좀 유사한 형식으로 만드는 게 뭔가 제 체감에는 더 바이럴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조금 더 잘 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2만 명 정도를 만들고 나서 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 걸 멈춘 이유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게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팔로워를 늘려서 이쪽에서 내가 유명해져.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 있지? 라고 했을 때 전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나요? 근데 이거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근데 유료 강의에서 진짜 거의 다 이런 이야기를, 저 유료 강의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하세요. 참고로 그 유료 강의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강의 자체는 되게 좋은 강의도 많고, 그리고 되게 좀 저질의 강의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고르는 팁이, 좀 자기가 뭔가 그래도 성과를 내보신 분들의 강의가 실패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근데 자기가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좋은 피겨 선수는 아니어도 좋은 피겨 코치는 될 수 있는 것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그냥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의 같은 거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은 인스타를 키워 놓은 다음 유튜브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유튜브에 뭐 올빵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인스타를 하는 게 나은지.
이게 좀 자기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기능으로 인플루언서가 됐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다.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유튜브 구독자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유튜브 구독자로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잘 넘나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각각 플랫폼에 맞는 성격으로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둘 다에서 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매력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각 플랫폼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 화법에 더 맞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화법이 유튜브에 맞는지 인스타그램에 맞는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더 많이 보는 플랫폼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플랫폼의 성격을 정말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많이 했다는 거는 내가 그 플랫폼이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좀 성격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보다는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숏폼은 거의 안 봐요. 저는 롱폼만 거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제 컨텐츠도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였을 때 한 구독자가 어느 정도쯤 돼야 막 협찬 문의랑 막 이런 게 근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협찬 문의 그런 거는 한 영상이 한 3, 4개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다만 그때는 금액이 엄청 적거나 없었어요. 요즘이랑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몇십만, 몇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몇십 명, 몇백 명, 뭐 몇천 명 있는 유튜버에게는 사실 협찬이 돌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고 자기가 오히려 그런 협찬을 따와야 될 수도 있는데 저 때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약간 시장 상황이 달라서 금방 들어오긴 했었고요. 그래도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광고를 찍었겠구나라고 보이는 건 그래도 5만 명 정도 구독자는 되면은 그래도 저 채널에 돈을 주고 내가 광고를 싣고 싶겠구나. 기업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광고를 많이 받으려면은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채널 색깔이 뚜렷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뭐 브이로그나 개인의 매력이 되게 큰 그런 채널이든가 그게 아니면은 뭐 테크, 뭐 뷰티, 뭐 패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분명하면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나를 더 찾아내기가 쉬울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한 15,000명 이 정도 됐을 때부터 뭐 협찬 문의라든가 공구 문의라든가 뭐 제품 제공해주겠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오기는 했는데 근데 제 기준으로는 들어가는 노동력 대비 광고 금액이 너무 싼 거예요, 그때는. 거절을 하다 보니까 2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어도 크게 이렇게 막 금전적으로 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궁금한 게 언니 주위에도 많은 분야의 유튜버 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야의 유튜버가 어디고? 사실은 수입을 서로 공개를 하지도 않고 또 이게 그러니까는 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뭐 직원이 많다거나 나가는 돈이 많다거나 그러면 남는 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많이 벌지 그런 거는 좀 예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구독자 수도 많고 그리고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상품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조회수 수익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벌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 벌어요. 내 생각엔 그런데 왜냐면 나는 이제 뭐 판매를 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잖아. 라이브 커머스 출연이랑 유튜브 영상에서 브랜디드 광고 하는 거 딱 두 가지니까 돈은 제가 제일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규모에서 내가 돈을 제일 못 버는 것 같아. 수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돈을 얼마를 버느냐도 잘 모르지만 얼마를 버는지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순수익과 매출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해. 한 몇만 구독자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막 스텝을 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근데 그것도 직원 고용하고 그런 것도 사실 나는 30몇만 이렇게 돼도 우리는 숫자가 되게 적잖아. 근데 그냥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막
회사 단위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유튜버, 뭐 인스타그램, 뭐 인플루언서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돈은 사실 뭐 사업이라든가 다른 거 해서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좀 장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마음에 들었어. 내가 뭐 팔로워를 하고 말을 이제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컨텐츠로. 그러면서 좀 쉽게 연결이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끼리끼리 또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이렇게 좀 잘 이어지고 잘 서로 그러니까 좀 연결이 잘 되는 거 그냥 그런 거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느끼고요. 또 장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좀 경험을 새롭게 많이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잘 관심이 없었을 만한 거 내가 혹은 내가 내 돈 주고는 시도도 안 해봤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상 내가 해보니까 너무나 내 스타일일 수도 있고 너무나 나랑 잘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의 문이 좀 쉽게 열리는 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때 그런 거 한번 느꼈었어요. 이번에 왜 그 브루노 마스 왔을 때 연예인들만 뭐 콘서트 티켓 특혜 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예인들만 보내주고 우리는 막 티켓팅 하느라고 고생하고 웃돈 주고 사고 그래도 티켓 못 구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 특혜를 받는 쪽이라면 그건 또 엄청난 혜택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이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이 큰 분들은 아마 그런 혜택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단점 너무 옆에서 잘 보잖아요. 연예인들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이제 찍고 음, 혹시 그게 어그러졌을 때 또 찍고 음, 그리고 편집도 음, 하고 아, 그런 거 있죠. 남들이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나도 같이 지인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아, 놀러 다니냐고. 야, 같이 일하러 어디 가거나, 뭐, 어, 출장 가거나 하거나 그러면. 근데 물론 이제 노는 게 일일 때도 있긴 있긴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콘텐츠를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마냥 즐겁기만 한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내 일을 좀 쉽게 보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면 있을수록, 좀 이런 콘텐츠 만드는 일을 되게 가볍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노는 시간은 딱 그때뿐이잖아. 셀카 찍을 때. 근데 그 셀카조차도 어디다가 올리고 막 스토리에다가도 올리고 막 이제 이렇게 맞아. 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냥 좋겠다 놀면서 돈 편하게 벌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가 있는데 그냥 난 또 그냥 아예 또 아니진 않아서 또 노는 것도 맞기는 하니까요. 맞기는 예. 하지. 그러니까 이 업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이 아닐 때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또 하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취재하는 거에 가깝고 맞아. 좀 기사 쓰는 거에 가깝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쪽은 또 막 사람들도 크게 이렇게 논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놀자. 분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단점 생각났어요. 언니는 실물이 훨씬 예쁜데 화면에 좀 부어 보이게 나오는 거? 그건 맞아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실물은 졸라 예뻐.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실물이 조금 더 낫긴 한 거.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실물이 훨씬 아유, 뭐, 예쁘다. 인사치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그거는 뭐, 화면발 안 받는 건 그냥 내 탓이지 뭐. 유명해져서 행복하세요? 유명해져서, 네, 행복해요. 뭐 인플루언서가 돼서 뭐 그런 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저는 사실 크게 갖지는 않고 있는데 얼굴이 알려지고 그런 거는 사실은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남편한테 막 짜증내면서 욕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거 보고 막 성격 파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최악의 나의 모습만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불편할 때는 있지만 크게 나는 그런 것도 또 신경 안 써. 뭐 얼굴이 좀 뭐 이상했으면 그냥 그날 이상했나 보지.
그냥 이상한가 보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막 욕하다가 누가 봤다 해도 그냥 힘들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별로 아예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오히려 과거가 너무 남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쁜 점이 좀 확대돼가지고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평가를 받고 다 기록에 남고 이런 거는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전환하는 과정이 약간 매끄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단점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장점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져서 별거 아닌 모습으로도 공감을 받고 또 그걸로 또 수익화를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99가지고 단점이 한 가지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의 직업이었던 뭐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인플루언서로서의 뭐 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저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어요. 뭐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떤 시점의 나는 또 유명해질 컨텐츠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꿈을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쉽게 좀 닿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자요.